예, 8월 30일 토요일 주말 동공부 시간의 오프로입니다. 자, 제가 주중에는 정말 복잡고 할 게 많고 볼 게 많아서 말로 최대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 주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근데 저는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조금 그래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괜찮아질만 하는데 PC 잘 넘어가니까 다시 뭐 알리바바니 뭐 제2의 딥시크니 AI가 흔들린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올해가 조금 복잡고 볼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가 주최한 이 글로벌 쪽에 특히 정책, 이것 때문에 더 변동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분명히 투자는 꼭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투자 빼고 별로 돈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물론 그런 산업도 있지만 이 AI 버블 시대에서 이 버블링을 꼭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시대라고 저는 올해와 내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전체를 막 검토를 하지만 최대한 짧고 굵게, 결론은 심플하게, 물론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꼭 좀 부탁드리고,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가운데서 항상 쏠림이 있을 때 경계해야 돼요. 위로 쏠리든 밑으로 쏠리든, 그게 공포든 탐욕이든 이런 부분을 잘 타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말씀드린다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인생도 주식도 중용과 균형이 중요하다. 이 사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글로벌리 투자 그루들이 진짜 많고 진짜 온갖 투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개인 투자자분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좋은 사이클 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영감과 여러 가지 자료와 좋은 이견을 주시는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25년간 투자, 4번의 깡통 경험, 4년째 유튜브. 올해는 사실 장도 좋았어요. 흔들긴 했지만 변동수 다 이기면서 소박 중박 모아가는 올해 더블 과정, 계좌 더블로 키우고 있는 과정을 또 8월 달에도 더블 수익 보고 판 거 있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전일 미장, 금요일 날 장을 좀 흔들었던 미국의 조정 원인을 보고 8월 성과, 우리 계좌와 시장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9월 달에 장을 제가 조금 좋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포트를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9월 달에 같이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도 한번 제가 미국 시장을 봐드릴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면에서 실전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빅수급 체이싱이죠. 암만 뭐 이렇다 저렇다 뭔가 얘기를 다 하더라도 이 큰 돈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큰 돈들이 정말 냉정하고 더 비열하고 이 대중들의 개인 수급을 털어먹기 때문에 항상 어떤 T적인 마인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치주 투자는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하는 그런 가치주 초장기 투자는 아니고 성장주 투자입니다. 지금 성장주 투자가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어닝밸류 기본으로 챙기면서 이 정책이 변동이 많지만 기준을 잡으면서 우리 빅수급 체이싱을 한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 빅수급이 어쨌든 올라서 수익을 보고 뭐 떨어지는 공포에 사는 것들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겠죠. 누가 팔아줘야지만 자기들이 살 거고, 위에서 또 저 밑에서 누가 또 사줘야지만 자기들이 팔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 좀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고 팔고가 결국은 투자라는 것도 싸움입니다. 올라간 애들이 더 파워 강하냐, 파는 애들이 파워 강하냐. 근데 항상 빅수급 이겨요. 암만 흔들고 자시고 해봐야 이 빅수급을 못 이긴다는 게 제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에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자, 25년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더 복잡하고 볼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흔든다고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23년 전만 하더라도 그 파월도 큰 그 실수를 했잖아요. 인플레 안 온다 보면서 이 경기와 금리 사이클이 가장 강했다고요. 막 법을 만들다가 와장창 떨어지면 재료건이 만들어서 돈 풀어서 또 올리고, 또 위에서 막 부담되면 금리 올리다가 또 와장창 떨어지면 재료건이 만들어서 또 올리고, 이런 패턴이 정통 사이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 코로나 오고 40년 만에 인플레, 30년 만에 뭐 신냉전, 그 다음 20-30년 만에 AI 버블이 오다 보니까 되게 특이해졌어. 이 사이클이 특이해졌으니까 기준하셨던 분들 22년, 23년, 24년도 계속 실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좋아지면서 시장을 체이싱하고 많이 스마트해졌지만, 거기에서 또 확실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AI 빅뱅 사이클. 인터넷 버블 다음에 20-30년에 왔던 AI 빅뱅 사이클이
정통 사이클하고 다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미국이 막 독점해서 지가 잘하려 그래. 갑자기 가성비 툭 튀어나와서 야 중국 우리도 할 거야. 빅데이터 많고 우리도 가성비를 할 수 있으니까 AI 빅뱅 성장 중에서 우리는 대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이 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출렁거리는 단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생각나는 게 2월달이잖아요. 우리 2월달 구정 나왔을 때 딥시커 나와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죠? 그때 그러고 나서 3, 4월 막 빠졌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막 공포팔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매크로게 드리는 경기와 금리 사이클도 봐야 되겠지만 AI 빅뱅 여전히 성장이 되고 버블링 과정입니다. 1등은 무조건 지금은 미국이라 보는 거고 어쨌든 그 뒤에 뭐 중국이든 다른 쪽으로 살만한 그런 섹터를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여전히 저는 미국 기준 뒤에 중국은 참고로 보고 있다. 자,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 안 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과 부정적인 8월달, 9월달에 제가 박스로 봤습니다. 자, 미국은 박스라도 더라도 비미국의 상대적 선방과 우리나라 흐름을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좋게 보는 분들은 AI 성장은 여전히 미국이다. 9월달에 금리 나니까 돈도 풀 거야. 재정부채가 걱정됐지만 꼼꼼한 베센트가 딱딱딱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 실적 나와서 버블 아니네. 그래도 성장은 하잖아. 넘어갈 뻔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야 지금 알리바바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자체 칩을 만들어. 딱 2월달 생각나시죠? 2월달 딥시커 나와서 막 그렇게 돈지랄하던 AI 미국장 독과점이 깨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장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죠? 이때 급락했잖아요. 2만 포인트가 15,000까지 갔던 2월, 3월, 4월에 이런 악몽이 또 이제 세심하게 보시거나 이제 하는 분들한테 마음을 건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보는데 AI 버블 유로가 살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음봉을 맞았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챙기던 거예요. 계속 챙기던 거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보시면 되고 저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길게 드렸지만 지금 박스 되는 가운데 이것저것 빼고 수입하는 차원에서 프랑스 위기다, 디폴트다 이렇게 하면 또 공포파라는 분이 계셔서 물론 확률이 되게 낮고 과정관리 해드리겠지만 한국 정책에 대한 부분과 프랑스 위기가 어떨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리고 있죠. 자, 여기 블랙스완. 이 블랙스완이 되게 무섭잖아. 2008년에 블랙스완 때문에 엄청 난리 났었는데 이 새롭게 아무도 모르던 뒤통수 치는 새로운 악재가 생길 거냐, 이 블랙스완이 생길 거냐. 지금은 되게 빨라요. 사람들 뭐만 나오면 저도 경제지표 맨날 챙겨드리지만 시그널을 다 보고 있거든. 저도 매일 챙기면서 막 같이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튀어나올 거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나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보시는 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책이 더 안 좋아진다 저는 아니라 보지만 프랑스 위기가 갑자기 막 커져서 2011, 15년쯤 그래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충분히 과정관리하면서 매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맨날 그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과 주식은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건데 자, 그냥 봅시다. 간단하게. 자, 지금 계속 비교를 하는 버블 시대. 그때는 5년 갔어요. 5년. 이렇게 뭐 1000포인트, 나스닥이 1000포인트 있었습니다. 1000포인트짜리가 그 인터넷 버블을 만들면서 이제 2000년도에 5000포인트 간 거죠. 5배가 올랐고 와장창 다 떨어지고 계속 15년 동안 이 지수를 회복이 안 됩니다. 15년 걸렸어. 2000년에 박살났던 게 2015년도에 회복됐다니까요. 이때. 그 미국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이때는 뭐가 좋았을까요?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이머징이 좋았다. 이때 좋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이 그 뒤에 올라간 각도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몰리는 정도가 각도이기 때문에 이때도 물론 확 갔다가 확 급등하면 급락해요. 급등을 했어. 해가지고 코로나 때까지 돈이 더 불려서 왕창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이때는 경기와 금리 사이클로 와장창했습니다. 와장창했죠. 근데 와장창했는데 이때는 금리를 낮춰서 재료운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떨어졌던 부분이 잘못 봤던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도 않고 금리 올리면서 박살이 났고 아까 말했던 몇십 년 갔던 금리와 경기 사이클이 바뀌었던 거죠. 자, 금리를 막 올리니까 주식은 박살났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겼던 빅테크나 AI 버블이 23년부터 오픈 AI 출현과 함께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3년, 4년, 5년째 반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잠깐 말씀드릴 거,
이 세로선을 끊었습니다. 세로선이 뭘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큰 추세를 잡을 때 여기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빼야 되겠다. 5일선, 21선, 61선, 112일선, 224일선 초장기인데 간단히 차트 보시는 분은 요 점선 해놨던 게 224일선 장기평선이에요. 장기평선이 정배열되어 있을 때 그 위에 주가가 놓을 때만 주식을 하라는 아주 큰 법칙이 있습니다. 차트 보는 분 다 아실 건데 이게 끊어온 세로는 뭐냐면 5일, 20일, 60일, 112일, 224일선의 단기부터 초장기평선이 딱 정배열되는 순간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큰 돈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시장에 정배열됐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들이 들어와서 상방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차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장이 안 오른 적이 없어요. 다 올랐어요. 항상 올랐습니다. 그죠? 항상 올랐는데 막 복잡하게 끊었던 게 뭐냐 2017, 18, 19년 이런 게 있었고 지금도 물론 과하게 미국이 버블링 과정에 되게 높습니다. 높은데 요 근래 딱 요 끄는 거 있죠. 제가 요때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던 건 뭐냐면 이게 트럼프의 정책 장난 트럼프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뭐 베센트는 아니지만 파월과 싸우고 저게 정책으로 뭐 중국 때리고 하면서 온갖 화닥질해서 약간 지저분하게 만들었고 그 사실 트럼프 들어오면서 막 작년에 이러다 쏠쏠림 됐다가 우장창 떨어지고 타코 되니까 또 와장창 올랐는데 지금 이제 끊은 게 뭐냐면 이게 딱 5일, 20일, 60일, 112일, 224일선이 정배열이 지금 됐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아직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요번에 무조건 확 떨어졌던 요때도 어때 경기 사이클이나 AI 관련된 문제 있었지만 이게 트럼프 만들었잖아요. 2월 달에 딥시크 나와서 AI 큰일 났네. 3월 4월 달에 관세 때린다고 4월 달에 해방대회 만들면서 이건 금리 사이클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정책성 드리븐 하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트럼프 만든 거예요. 이 트럼프 월드다 보니까 전 세계 뭐 정치든 경제든 다 볼 때 트럼프 이렇게 호닥질해서 우장창 떨어졌던 이벤트성 하락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근데 지금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정배열이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증시의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버블링 과정에 싸진 않는데 어떤 블랙스완 같은 큰 이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미장은 괜찮은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빠지더라도 저가면서 살아있고 빅수급상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차트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챙겨드리는 요걸 보시면서 우리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되게 복잡해도 제가 단순하게 딱딱딱 기준만 잡아드리면 되니까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요 기준에서 좋고 나쁘고 같은 거고 새로 나온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를 매일매일 챙겨드립니다. 자, 금요일 왜 빠졌을까요?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딱딱딱 찍어서 넘어갔던 이 큰 이슈 PC 물가, 자, 연준이 본다는 PC 물가는 잘 나왔어요. 예, 컨센과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자, 7월 달에 PC 물가가 2.6 일반, 그다음 코어 PC는 2.9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가, 그다음에 그 금리, 그다음에 달러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개인 지출과 개인 소득도 그냥 큰 샌더로 나왔어. 물론 떨어진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하긴 했어요. 근데 금리와 물가를 봤을 때 이게 야 물가가 비싸니까 경기 큰일 났다가 아니라 달러 금리 별 상관없었어요. 이 부분이 빠진 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어제 금요일 날 보시면 아마 미국 경제 성장이 좋다 하더라도 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그래도 금리나 간다는 큰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나 대한 큰 흐름. 근데 이게 나온 부분은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생산한다. 딱 2월 달에 딥시크처럼 나온 겁니다. 미국은 도도는 막 갖다 붙이고 엔비디아 성장은 있지만 마진율이 살짝 꺾이는 차원에서 물론 이번에 보시면 올라갔던 4, 5, 6, 7, 8월 달의 성장이 중국이 조용했잖아요. 오픈소스하고 전체적으로 AI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빅테크와 엔비디아 유시한 얘들이 올렸던 그런 장인데 조금 부담이 됐죠.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중국으로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대체해서 얘들이 중국으로 막 넘어가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말씀드렸던 달러 금리는 여전히 괜찮아요. 달러 금리 여전히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제2의 딥시크 사태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자, 방금 봤듯이 딥시크 나오고 2월 달에 그냥 보는 분들은 까먹을 수도 있지만 2만 포인트 가던 나스닥이 15,000까지 급락을 했어요.
원래 사실 작년에 저희가 너무 쏠쏠립니다. 14년간, 4년간, 2년간, 3개월간, 작년 11, 12월 달 보신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2월 달에 엔비디아 1년 들고 다 팔았다는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등락됐잖아요. 출렁출렁 그릴 때. 지금 어리면 약간 그런 흐름이야. 단기로 봤을 때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제가 빠지면 나스닥이 한 2만 포인트까지 열어놓긴 했는데 8, 9월 달에 등락되는 흐름, 확 빠지는 이 3, 4월 같은 흐름은 아니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보면서 자, 왜 제가 딥시크 사태를 안 보냐면 그때 왜 빠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딥시크 때 왜 빠졌는지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미장 쏠쏠립니다. 뭐 2월, 3월, 4월 때 급락을 만들었던 부분이 시초가 미장의 쏠쏠림이었잖아요. 그 온갖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자, 딥시크 이후에 해방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을 얼마나 거칠게 했었어요. 사실은 딥시크도 있었지만 미국 엔비디아보다 AI보다 중국이 괜찮은 거 아니야? 가성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추론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이때 정책을 관세로 막 쓰면서 그때 베센트가 살짝 찌그러지고 미란이라든지 다른 강성파가 트럼프 옆에서 막 싸바싸하면서 엄청 강하게 썼잖아요. 관세를 막 두드려 패고 막 50%, 100%, 200%막 때린다 할 때니까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고 금융치료를 제대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건 아닌갑다. 달러 무너지고 장기금리 막 치솟아 올라가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베센트가 하는 그런 약간 온건주의적으로 타쿠로 변화돼 있잖아요. 정책을 물리는 트럼프 올웨이즈 치킨스 아웃. 그래서 4, 5, 6, 7월 달 올랐는데 지금 또 3, 4월 달처럼 그렇게 트럼프가 할까요? 나스닥 25% 급락하고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엔비디아를 봤죠. 딴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엔비디아가 130불, 140불짜리가 90불까지 빠졌어요. 그때 보셨죠?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때 팔았는데 이 130불, 40불짜리가 이 90불까지 빠졌다고요. 90불까지 확 빠지다가 이때 한 20% 넘게 급락을 합니다. 이런 흐름을 지금 걱정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칩을 뭐 새로 만든다 이런다 해서 엔비디아 칩을 수입을 안 하고 걔들이 알리바바나 지금 화웨이에서 만드는 그런 칩을 할까요? 다 대체가 될까요? 안 된다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대체를 한다 그러면 이미 수년째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온갖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막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망이 깎기라 했잖아요. 방망이 깎이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서 나중에 될지 몰라도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해서 어쨌든 히토류와 이 반도체 흐름을 잘 바꿔놨잖아요. 저는 약간 히토류 쪽을 강세라 봐서 시진핑 우위라 보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호 분위기 만들면서 중국이 시진핑한테 잘 다는 거는 미중들이 전 현재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엔비디아 나오는 게 H20을 안 한다다가 중국에 수출할게. 근데 중국은 물론 그 덜 받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당장은 당연히 엔비디아 칩이 필요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랙에 성능 낸다는 중국 저퀄인 B30까지도 수출하니 많이 트럼프랑 논의한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미중 딜이 히토류 반도체 있고 엔비디아 중국 수출 기대에 대한 계속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 보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진짜 알리바바 칩을 갖고 와서 큰일 날 수도 있겠지. 그 딥시크만큼 본다는 건 아니고 현재 미중 관계를 봤을 때 엔비디아 흐름을 봤을 때 얼마나 중국에 대한 매출 기대하면서 젠수란이 들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말할 때는 야, 중국이 매달 매년 50% 성장하면 엔비디아보다 중국 칩이 낫겠네 이런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런 면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노심초사했지만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규제를 막 하는 것보다 살짝 풀어줘서 자기도 얻을 그 이토록 얻고 미국 성장, 미국 AI 반도체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크게 틀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4월 5월부터 타코 트럼프로 나오는 거고 요 근래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계기입니다. 그 전에 뭐 사우디니 중동이니 별별 루트를 다 탔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걱정한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러트랙 있는 상무부에서 야,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갖다 넣는 애들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 실제로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살살 빠지고는 있어요.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야, 그러면 중국에 매출 나오는 삼전 한익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차피 몇 년째 조금씩 빼고 있었어요. 더 갖다 넣을 것도 없고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미중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은 그럽니다. 앞에서는 살살 시진핑 관계를 키우고 있지만 멕시코 보고 야 중국에 관세 때려 막 대신 뭐라 하고 그다음 자기들은 엔비디아 칩을 살짝 주면서 지토를 받아가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또 중국의 반도체 AI를 규제를 나가 압박을 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시는 미국의 현재적인 정책이잖아요. 뭐 중국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이 규제 때문에 상무부가
장비를 규제한다, 허가제를 바꿨다 하는 것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 뭐 물론 소부장은 안 합니다. 소부장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삼전 하이닉스는 좀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결국은 딥시크 어떻게 됐죠? 트럼프 정책 때문에 더 빠지긴 했지만 오픈소스 만들고 가성비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실제로 이걸 다 풀어버렸잖아. 글로벌적으로 딥시크 쪽 미국 회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추론 시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제가 얘기드렸던 비엔비디아 반도체의 확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에이전트부터 이제 물리 AI 쪽 로봇까지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로봇 테마를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름 받겠지만 2월달처럼 너무 딥시크처럼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미중 간에 기술 패권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예,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장은 핑계를 대고 있다. 자, 타코 트럼프가 아까 말했던 이벤트 드리븐으로 정책성으로 우장창 초기에 나왔으니까 한번 힘을 잡으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3, 4월처럼 그렇게 못할 거라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관세, 규제파, 세기둥 속에서 관세가 지금 살짝 일단락 됐잖아요. 일단락 돼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가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재정부채도 꼼꼼하게 베센트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3, 4월 같은 해방대 같은 거친 트럼프 정책은 나올 확률이 다시 만들 확률이 되게 낮다. 당연하겠죠. 자, 금리 인하와 성장이 매진 중인 트럼프 정부가 2019년 대자비처럼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미중과의 흐름을 우호적으로 하려고 트럼프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보실 겁니다. 여기서 뭔가 우장창 바뀌고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죠. 자, 결론은 8월달, 9월달에 미국장은 여전히 단기 조정과 등락이 있을 수 있고 작년 말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끊었던 2500이든 얼마까지 출렁거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제2의 딥시크다. 자, 물가 경기 때문에 뭐 금리나 한이만이 얼마나 하니 그런 부분은 약간 장 조정에 대한 핑계로 저는 쓸 거라 보고, 결론은 뭐냐면 항상 9월달에 장이 조정받았다, 약했다는 것 쪽으로 퀀트 쪽으로 안 좋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퀀트 쪽 확률 보시면 확률이 그래봐야 50대 중반입니다. 별 차이 없고 AI 버블론과 지금 프랑스 위기 같은 것도 제가 매일 챙겨드리니까 너무 안 좋게 투심을 약하게 만들지 말자. 어차피 얘기드렸던 잭슨홀 잘, 엔비디아 잘, PC가 잘 넘어갔어요. 자, 그럼 다음 볼 거는 매크로적으로 5일날 넌팜 페이롤 실업률, 15월 CPI 17일까지 가게 되면 FOMC에서 금리 날 거라 보기 때문에 등락되는 박스와 단기 조정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기본 넘고 뒤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매일 말씀드렸던 비미군 같은 케이스는 미국보다 좀 낫습니다. 나은데 지금 뭐 중국이 어떻다, 프랑스 어떻다 말씀을 드려도 미국 2월, 3월, 4월 달에 확 빠지기 전까지 비미국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도 올해 1, 2월 달은 괜찮았는데 3, 4월 달에 트럼프 정책 때문에 같이 빠졌던 거예요, 올해는.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 판단하면 비미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 홍콩, 중국 정시가 제가 10년만 사이클 말씀드렸어요. 알리바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자, 제가 엔비디아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돈이 좀 올라오고 10년 만에 신고가 치고 홍콩도 올라온다 있잖아요. 자, 알리바바는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시진핑이 그 마윈을 축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불러 쓰고 있는데, 알리바바나 전 세계에서 많이 올랐던 2020년, 2021년에 버블 때, 그 코로나 버블 때 알리바바가 300, 요 위안이죠. 300 정도 됐는데 6분의 1토막 난 거야. 당연히 떨어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어제 한 10% 넘게 떴어요, ADR은. 그렇게 해서 그냥 봐도 야, 지금 거래 좀 들어오면서 올해 중국이 되게 싸잖아. EM이나 중국 쪽, AI 쪽 굴기가 물론 미국이 크지만 중국으로도 서서히 관심이 가지는 차원에서 홍콩이나 중국 증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계속 강했던 미국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버블이 만드는 과정이겠지만 정말 싸고 못 올랐던 비미국 쪽에서 꽂아가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기부양책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10년 사이클은 분명히 큽니다. 이것도 한번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개인들이 들어왔다, 시중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중국에 나오는 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과열이 된 게 없어요. 얘들은 사실 글로벌 정도 돈도 좀 들어오고 실제로 봤던 여러 가지 M2라든지 예대 증가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약한데 정신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돈으로 땡기는 사실 아니에요. 물론 유동성 양세긴 한데 그런 흐름에서 매크로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걔들은 사실 디플레에다가 금리도 더 낮출 수 있고 그런 재정적인 매크로 부분이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신고가 나는 것도 좋지만 중화권이라든지 EM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 너무 쏠렸기 때문에 뭐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거지만 이 이머징 증시나 중앙권 증시에서 돈이 살살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야. 우리나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내년까지는 물론 트럼프 파워를 봐야 된다 말씀드려도 이 트럼프 파워가 계속 갈까요? 얼마 전에 버핏이, 물론 버핏은 미국 때문에 조금 부담돼서 안 사고 있지만 버핏이 일본의 상사 주식은 추매를 더 했어요. 비미국 일본을 더 샀단 말입니다. 일본도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자산이나 보수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을 더 사고 비싼 걸 더 사는 게 아니라 비미국 내에서 살만한 주식을 골라 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미국은 너 몰랐잖아, 딴 쪽에도 한번 기회를 찾아볼까 하는 그런 빅머니들의 글로벌 흐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빠지진 않겠지만 내년까지 좋게 보겠지만 올해 내년 내에서 비미국에서 괜찮은 종목들이나 종목 나름대로 이 빅머니들은 투자 대안을 찾아가는, 뽑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프랑스 위기나 공포팔이 있을 때는 제가 매일 금융지표 챙겨드리니까 예전처럼 와장창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말씀드릴 부분 우리나라 국장인데요. 자, 국장은 제가 정리를 한번 뭐 매일 말씀드리긴 하는데 우리 8월 마감을 그래도 잘했어요. 8월 잠깐 볼까요? 8월 달에 역대로 그 반등이 많다 했습니다. 반등이 왜 많았을까요? 코스닥 보시면 알아요.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봐야 지수가 800, 올 820 갔다가 뭐 770 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늘었네요. 8월 달 들어서는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이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모르게 좀 급하게 가거나 섹터나 종목별로 가다 보면 사람들 레버리지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어땠냐면 어쨌든 우리는 그 따블났던 한류 섹터들을 좀 많이 팔고 익절을 좀 따블 정도 했던 그런 8월 달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흐름 잡아가면서 변동성이 안 당한 거죠. 자, 제가 볼 때 9월 시장은 앞에 얘기도 크게 매일 드렸지만 미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2월 3월처럼 그래야 될 확률이 되게 낮고 박스 정도 만들 거예요. 뭐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 살짝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건 아니고 비매국 쪽에서 제가 중국도 말씀드리고 프랑스도 경기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더 선방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권에 대한 신고가를 이미 저는 올해 좋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했던 흐름은 분명히 대세상승 가다가 이 정책 코스피 5천 간다는 정책이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투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잠깐 말씀드려보면 원인은 다르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게 정책을 이렇게 부양책을 쓴 게 처음이라 했어요. 역대 정부상 처음인데 근데 이제 흐름은 다르지만 2000년, 2020년에 코로나 때 올랐던 적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물론 제로금리 되고 돈으로 땡기면서 돈이 확 땡겼는데 성격은 다르죠. 지금 정책이니까. 그 유동성도 들어오는 상태니까. 자, 그때도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하필이면 8월, 9월, 10월이었네요. 출렁거렸는데 상승하는 게 추세고 이 출렁거릴 때는 변동을 만듭니다. 이 변동 때 사람들이 추세 때문에 변동이 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갈 거라 봐요. 분명히 올라갔으면 이 사이클상 쉴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되는 건 되게 안전하고 좋은 추세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을 만들지만 이런 추세는 횡보 조정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이때 들어갈 거야 따라가다가 물린단 말이죠. 항상 올라갈 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추세를 만들 때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8월 달에 지수의 어떤 변동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더 올라간다 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뭐 백신이나 돈이 더 붙여서 갔지만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미장 박스, 비미국도 좋고 우리나라 정책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어요. 상방이야, 대세 상승이야. 더 가려다 보니까 정책이 생각보다 빠릿빠릿 안 하네.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제가 상법 개정이다 세법 개정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 바뀐 건 아니에요. 거기서 출렁거리고 월요일날 또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이 박스가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추세다. 빠지면 파는 게 아니라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한번 흐름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변동성 만드는 추세 견디시면 그 다음 또 상방되는 큰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9월 달에 좀 기다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법개정 후속 여부의 집중투표제, 그 다음에 지금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게 되게 잘 됐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대주주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50억. 이게 9월 3일 날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장이 빠지게 되면 눈치를 보고 좀 간을 보는 정부긴 하지만 여론 시그널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대주주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 저는 보고, 앞으로 몇 개월 걸릴 수 있지만 배당세가 이게 제대로 분리가 돼서 25% 되게 되면, 최고 수율 25% 되게 되면 상법 개정 처음에서 몇백 포인트 올린 것처럼 이 배당세제가 진짜 큰 거라 봐요. 이게 정말 커요. 그 다음에 지금 반대쪽으로 보는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다 보는 가장 큰 코스피 5천에 대한 빅피처, 정부 정책이 여전히 부동산 규제는 연착륙을 보지만 627 대책 후에 조금은 연착륙을 보고 있지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에 조금 빠져서 우리나라 정시로는 큰 흐름을 저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도 박스를 만들고 있고 3전으로 컨트롤 하고 있지만 선물 포지션 보면서 제가 9월달 흐름을 박스 상단을 갈지 출렁들이 뭘 빠지면 또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인데 방금 말했던 5, 6, 7월 달에 정책이와 다른 것 때문에 급하게 올랐다가 7월 달, 8월 달을 변동 박스 만들고 흔들릴 때 틀리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강한 종목 대형 찾다 가면 그 다음 이후에 또 상방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지수는 박스겠지만 아니면 상방겠지만 그런 흐름 보면서 우리 포트에서는 대중 쏠림 지었고 성장은행 밸류 정책 상에서 이 바이오, 한류, 로봇, 조선, 이 조선은 제가 신규로 하나 파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에 종목장 이후에 10월 달에 추석 연휴 되게 길어요. 근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물론 이거 50억 대주주에 대한 연말 물량 살짝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0월 달부터 또 되게 항상 좋았던 그런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 봅니다. 8월 달 종목장 10월 추석 이후에 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포트를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패시브로 제가 하반기 바뀌었다는 3전을 5만원 중반부터 계속 키우고 있고요. 밑에 깔아주시는 가장 패시브 잔고, 하루 섹터는 요번에 더블 났습니다. 더블 나서 거의 이제 50%든 30%든 익절했는 부분이 있고, 엔토도 대장으로 지금 요번에 기회 좋아서 좀 갈아놓고 있죠. 자, 빅바이오도 지금 알테오젠 플러스 특히 비만 쪽 그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비만 쪽에 돈이 들어오는 보여서 두 개. 로보테마도 수급 때문에 보고 있는 출렁출렁 그랬지만 변동성 잘 잡아드리고 수급 유지 잘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매일 파트 2에서 넘어오면 시황도 하고 파트 2 넘어오면 계좌관리 차원에서 포트를 매일매일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성과는 APR 있죠. 한번 얘기 드리고 갈게요. APR은 5월 달에 사서 우리가 21만 22만원대에서 절반 정도 팔았습니다. 30% 팔았죠. 30% 팔고 나머지는 계속 키우고 있는 가장 큰 한류 실적의 대장주라 얘기 드린 APR입니다. 꾸준히 키우면 좋겠어요. 자, 달바 글로벌도 우리가 11만원 사고 12만원 오픈 들여서 요번에 출렁거리고 변동이 많았는데 23만원 4만원대 30%나 50% 정도 한 더블 먹고 팔았다는 얘기 드리고 나머지는 좀 관리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삼양식품도 작년 말부터 키웠던 거예요. 여기서 비중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우리 푸드 대장으로 한류 실적의 가장 큰 흐름 푸드 대장이었습니다. 요때 사서 파시게 되면은 요것도 다 팔았거든요. 표시가 안 돼 있나? 표시돼 있네. 요게 다 판 거니까 140만원 150만원대에서 익절을 다 했다. 현금 마련한 이후에 우리 새 종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8월달 우리 등락 있을 때도 우리 종목 파트 잘 키워가는 상방 흐름 내에서 더블 수익을 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잘 모아두세요. 또 키울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 대장 좋고 그다음 바이오는 비만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엔터 대장 선택 집중하고 있고 성장 로봇이 변동이 안만 하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수급 관리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조선 섹터가 조방운 쪽이 계속 좋았는데 우린 잘 안 봤잖아요. 하반기 쪽에 삼성전자로 집중을 좀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조선을 하자 그러냐.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조선 사이클 슈퍼 사이클은 22년부터 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2년 우리 2차전지 잡을 때도 그때 뭐였죠? 태조 이방원 태양광 2차전지 뭐 조선 방산 얘기할 때 22년부터 나왔는데 이 슈퍼 사이클이 분명히 나왔고 작년 올해 보시면 맨날 저가 수준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30년 20년만 오는 뭐 슈퍼 사이클이다. 한미 정책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상승이 딴 것보다 더 올랐고 오른 기한이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글로벌 1등만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섹터를 들어가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만 해요. 우리나라 조선이 MS는 중국 50%에 뒤진다지만 중국 거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20% 정도 48% 갖고 있는 조선의 글로벌 1등에 우리나라 조선의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다 보고 방금 말했던 한미 정책이 마스가든 1,500불이든 계속 올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방원이 좀 떨어지고 출렁거리고 약해진 모습 보였는데 조선업종이 신고가 나오는 게 보여요. 종목별로. 그래서 시장 빗수급이 들어왔다 보면서 제가 지금 새롭게 종목을 계속 선별하고 이번에 수급이 쉽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 정리할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길긴 했는데 박스권에는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수입방한 이후에 우리 포트로 좀 좁혀가 공격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집중이 될 거라 저는 봐요. 자, 오늘 정리를 하면 여전히 박스긴 합니다. 박스를 저는 조금 비미국과 우리나라 올수록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게 보는데, 자, 박스 미장 내에서 AI 성장이 어떻다, 야, 돈지랄 미국이 흔들리느냐, 경기 금리가 물가든 뭐든 금리나 해줄 거니까 여전히 AI는 버블링 과정이고요. 파월 풋에 대한 9월 FOMC 기대가 있고요. 달러 금리는 매일 묵직하게 봐드리지만 여전히 추세 좋습니다. 미중 모두가 정치긴 하지만 갑자기 확 바뀔 거라 보진 않죠. 자, 비미국은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유동성 부양책을 계속 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미국보다 선방한다 보고 중국 상방이나 신고가 나는 흐름이 물론 중국 홍콩 좋은 것도 있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미국에 너무 쏠렸던 글로벌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도 저는 보고 있고요. 혹시나 경계할 수 있는 프랑스는 매일매일 관찰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제가 100%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정책에 대한 빅피처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2014년 15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2014년 15년에 부동산에 7년 8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동산 얘기를 안 하고 초이노믹스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세요 했을 때 이때입니다. 뭐 장도 그때 안 좋았을 때인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 정부 정책 때문에 2014년 15년부터 부동산이 그 7년 8년 계속 올라가게 되죠. 21년 22년까지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PBR 1배 빠지더라도 3,000포인트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꼭 주식을 하라고 이번 정부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치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정책에 대한 파워와 그 다음 빅수급의 구름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는 여전히 큰 기회다. 8월달 박스 잘 넘어가고 좀 팔고 9월달 종목장 10월달 넘어가면서 미국 비미국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꼭 수급상 정책상 큰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8월장 마감을 잘 했습니다. 더블씩 먹고 현금도 만들어 놓고 포트 관리 잘하면서 새 종목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 9월달에 종목장 예상하는 말씀 드렸고 월요일날 미국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좀 박스가 출렁거릴 수 있겠죠. 출렁거리면 좀 떨어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큰 흐름 박스를 믿어보시면서 국장 변동성 여전히 잘 대응하겠습니다. 자, 25년은 예전보다 더 크게 제가 수익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종목도 있고 이 8월 달에 또 더블 보고 이제 수익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우리 포트 내에서 소박 중박을 모아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또 불이 나게 말씀을 또 드리긴 했는데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기준을 다시 잡아 드리면 말씀드렸던 포트에서 새로 나온 블랙스완이 없어요. 새로운 악재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정도만 관찰하시면 돼요. 트럼프든 정책이든 미국과 중국 관계든 우리나라 정책이든 자, 그런 흐름에서 크게 바뀔 만한 추세가 바뀔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포트 내에서 매일매일 관리하시면서 자, 10년 대계 5%짜리 실전 투자 채널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서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